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인생을 살아가며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진로 탐색하는 부분을 크게 다루고 있어요. 학습법 특강에서. 그리고 과목 특강도 빠질 수 없죠. 국영수 이렇게 3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각자 강사님들은 다 서울대 출신들로 저희가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에 의뢰를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공부 특강, 이거는 교무님들이 해주시는 부분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원학습 코칭의 그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EBS에서 전에 정서지능 향상 이거를 주제로 그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그 다큐멘터리 보신 분 있으세요? 이 중에? 안 계신가요? 네, 그 다큐멘터리가요. 잠시만요. 지금 시간상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거든요. EBS 다큐프라임 318회 엄마도 모르는 아이의 정서지능, 아이의 성적표를 바꾸다. 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다운받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거든요, 내용이. 네, 이거는 지금 청소년부 웹하드인데 카페에 가입해서 등업하신 분만 접근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웹하드예요. 굉장히 프리미엄이죠. 원학습 코칭 카페가 또 다음에 있습니다.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주소를. 그러니까 그 다큐의 요지는 정서지능이 높은 학생이 이게 학교 공부도 굉장히 잘했다. 그러니까 IQ는 사실 학습 능력에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정서지능, 그러니까 정서지능이라 함은 자신의 정서 상태를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능력이었는데요. 그게 높은 학생들이 학업에서도 뛰어난 성취를 보였다고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음공부 특강을 반드시 과목별 특강이라든가 학습법 특강과 병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음공부 특강은 각 교당 교무님들께서 해주시고 저희 서울에서는 종로교당 김영주 교무님께서 계속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원학습 코칭의 시작은 지금까지 원학습 코칭이 걸어온 길인데요. 먼저 2009년 11월 28일에 정덕도서관에서 특강을 했었어요. 이렇게 시민들을 모아놓고 일반 시민들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원학습 코칭이라는 우리가 개발한 이 원불교식 스타일로 개발한 이 학습법이 정말로 먹히냐. 시민들한테 먹히면은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먹히면은 먹히는 거잖아요. 우리들한테만 먹히는 게 아니라 일반에서도 먹히냐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이 정덕도서관에서 특강을 했을 때 처음에 막 되게 험난했어요. 막 3명 오고 막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막 3명 오고 별로 이렇게 좀 분위기도 안 잡히고 이랬는데 점점 이렇게 커져가지고 시민 특강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근데 되게 성과가 있었어요.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말이 이 특강에 오셨던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던 어떤 그 수험생분이 하신 말인데요. 그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노량진에서 막 되게 힘들게 막 공부를 막 하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이 특강을 원학습 코칭에서 한 시민 특강을 한번 딱 듣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 대로 학습법을 그대로 실천하고 딱 시험에 붙으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시험에 붙으셔가지고 이때 강연해주셨던 김혜진 강사님한테 연락을 하셨대요. 그래서 나 이 특강 너무너무 좋았다. 내가 덕분에 이렇게 시험도 붙고 그래서 노량진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내 노량진 그 고시 동료들한테 똑같이 이 내용으로 강의해줄 수 있냐. 내가 특강비 다 내겠다. 강사비 다 드리겠다. 이러면서 이런 내용 좀 멀리 알려줘야 된다. 노량진에 몇 년째 있었지만 아무도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다. 공부에 대해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그대로 했대요. 아침 기상 시간 5시로 앞당겨서 좀 자선 좀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선순위 생각하고 이 정도만 했는데도 이렇게 벌써 딱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특강에 굉장히 긍정적인 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살배랑 함께 손잡아서 공신에게 듣는 학습 플랜 특강 가지고 계속 이렇게 김혜진 선생님 그리고 지금은 미국 유학 가 계신 강지영 선생님 두 분 다 원학습 코칭 때문에 청소년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제가 그 후임인데 사실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이 두 분에 비해서 제가 원어스 코칭을 이해하는 정도는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초기에 열심히 막 고군분투하면서 참가비 막 10,000원씩 받아가면서 여러 회 특강을 하신 결과 많은 이렇게 성과가 쌓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우리만의 학습 특강 포맷 이런 식으로 그 원어스 코칭에서 하는 학습법 특강은 이런 스타일 이런 식으로 그런 게 굳혀져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거를 교당에 갖고 와보자. 이제 시민 특강 그만하고 교당으로 좀 이렇게 갖고 와보자 해서 청소년국이랑 종로교당이랑 해살매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원어스 코칭이 출발을 했고요. 정말 이게 잘만 되면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꾼다. 그리고 정말 청소년 교화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꿀 수 있다. 이러한 신념하에 저희가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기는 이렇게 구성이 됐었어요. 맨 위에 멘토장 우사님과 김혜진 선생님, 그리고 김영주 교무님, 한여주 교무님, 정상도 국장님, 그리고 박은하 교무님, 이렇게 그 위쪽이 운영진이죠, 말하자면. 운영진, 그리고 그 밑에 멘토들이에요. 최영진, 김경덕, 남성재, 전부 다 그 청년들이고요. 그 원남교당과 서울시민선방, 그리고 새살매에서 다 이렇게 데리고 온 청년들인데, 그 밑에 보면은 멘토 한 명당 2명씩의 멘티를 데리고 이렇게 1기를 출발했었습니다. 네, 시민 1단 시스템 이렇게 해서 1단인 거죠. 멘토 전체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밖으로는 시민 특강을 진행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서 주로 했었고요. 경일고, 방위중, 중앙여중,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법 특강, 그리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도 했었다는 점을 아실 수 있는데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는 그 자녀 코칭 그런 걸 주제로 했었어요, 주로.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하나 할수록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무리 아이들에게 좋은 얘기 많이 들려주고 막 마음속에 신분 인성을 심어주려고 노력해도 집에 가서 엄마가 나 공부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좀 안 좋게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다시 또 애가 마음이 꺾이잖아요. 그리고 그 인터뷰하면서도 애들이 막 눈이 막 반짝반짝 살아가지고 선생님 제가 열심히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시 옆에서 부모님이 선생님 얘는 지금 이럴 때만 이러고 집에 가면 다시 논다 믿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믿지 말라고 학부모님들이 그러시면 좀 되게 힘들어요. 코칭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부모 코칭과 그 같이 하셔야 이게 더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도 계속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원광여고, 성원중, 원광고, 중앙교구에서도 했었어요, 한번. 또 광주교구, 대일외고. 그리고 이 SK에너지에서 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이 김혜진 선생님께서 SK에너지의 상담실장으로 재직 중이셔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강연이었다고 해요. 총 3회 진행했고 180여 명 정도가 참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원어스 코칭 프로그램 2기 이렇게 1기가 되게 성과가 좋았으니까 쭉쭉 뻗어서 2기가 또 나왔어요. 2기는 역시 우사님 그리고 멘토장 김혜진 선생님 또 종로교당의 김영주 교무님과 성수령고 한여주 교무님 이렇게 운영진을 모시고 밑으로 멘토, 멘티 전체 13명의 멘토와 19명의 멘티를 데리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3기는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한 20명 정도의 멘티 20명 안팎 많아봤자 그 정도가 돼야 우리가 핸들링을 할 수가 있는데 감당이 가능한데 한 40명, 50명 정도의 멘티들이 막 몰려들어서 면접 봐가지고 상당수 문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멘토 20명에 멘티 24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는 김혜진 선생님이 멘토장에서 잠깐 이렇게 자리를 넘겨주시고 여기 강지영 선생님한테 우사님이 계속 그리고 종로교당 김영주 교무님과 성수령고 표준윤 교무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그러니까 멘토링을 딱 해서 학생들을 면접을 하고 선발을 한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든요. 오리엔테이션에 굉장히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리엔테이션을 안 하면 그냥 솔직히 딱 오리엔테이션 안 하고 멘토링에 딱 들어가면 좀 약간 멘토도 뻘쭘하고 멘티도 뻘쭘할 수 있거든요. 근데 1박 2일 동안 같이 자면서 계속 보잖아요. 그 선생님과 특별히 많은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냥 선생님이 항상 곁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항상 멘토들이 다 참여해주면 좋은데 멘토들이 계속 그러니까 항상 참여하지는 않아요. 멘토장만 주로 늘 같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멘토장이었기 때문에 OT를 기본적으로 참가를 했는데 저는 제가 멘토링하던 학생들 빼고 다른 모든 멘티들하고도 굉장히 얘기가 잘 됐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여기 OT 때 한 번 1박 2일 동안 계속 얼굴을 보고 같이 생활했던 선생님이라서 아무래도 그렇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OT를 안 오면은 이게 좀 마음을 여는데 1회기가 굉장히 뻘쭘하고 어색하더라고요. 그냥 경험담이고요. 멘토 선생님들이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건 멘토 교육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OT를 하고 지금 계속 OT를 처음 시작으로 멘토링을 10회기에 걸쳐서 계속 하잖아요. 근데 멘토링을 하다 보면 이게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원활하게 되지만 않거든요. 그래서 멘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멘토가 답답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사님을 모시고 멘토 교육을, 그러니까 멘토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멘토 교육을 월 1회 서울시민선방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교구 특강. 이거는 3기에 딱 들어서가지고 중앙교구에서도 원하스 코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때 제가 없고 강재원님이 있어서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듣기로는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실패를 하셨다고 국장님께서. 네, 어쨌든. 그리고 3기에 들어서 굉장히 커졌어요. 외부적으로 막 덩치가 엄청 커진 거예요. 아마 3기 들어서 중앙교구 아름다운 실패도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내실을 막 다지기 전에 막 너무 밖으로 막 퍼지기만 해서 생긴 그런 실패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정말 다양한 특강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마음 공부, 어린이 마음 캠프, 그 학습법 이런 테마를 가지고 정말 많은 외부 특강을 진행했었습니다. 대일 외국어고 시간관리 특강 같은 경우는 이때 그 대일 외국어의 마음 공부 동아리를 최규성 교무님, 정록교정의 최규성 교무님께서 지도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갔던 건데 이 경우는 저희가 특강도 여러 번 하고 최규성 교무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마지막에 들어보니까 그 마음공부 동아리 아이들이 전부 다 탈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말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정말 너무 안타깝잖아요. 막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된 일인가 막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외고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그러니까 상위권이잖아요. 성적이. 이런 애들은 굉장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오히려 안 먹힐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애들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엄청 강하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잘 하는 애들인데 또 그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진짜 마음 공부가 필요한 애들은 애들인데 원하스 코칭이 이렇게 막 성과를 이러저러한 해보자는 성과를 조금씩 내고는 있지만 자 이거에서 성적 확 오를 수도 있고 대학 가는 애도 있고 그렇긴 한데 뭐랄까 아직 이렇게 빡센 공부를 정말 빡세게 하고 마음은 불행한 이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그거는 좀 케이스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대일외고에서 아름다운 실패를 한번 했고요. 그렇게 네 진행돼 가고 있었습니다. 원하스 코칭 이거는 멘토링 일지 양식이에요. 보시면 이것도 조금 변경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멘토들이 멘토링을 하고 난 다음에 적도록 하는 건데 내용이 좀 변경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매뉴얼이나 카페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멘토링을 진행해가지고 크고 작은 성과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크게는 한 아이가 대학에 갔어요. 이 원어스포츠 참가했던 아이가 저 이거 해가지고 원어스포츠 덕분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수시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전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은 원래 원불교가 아닌데 굉장히 막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멘토 선생님이랑 같이 시민호빵에서 스테이도 하고 지금 중앙대학교 학생법회도 나오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교화의 바람직한 모델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리고 작게는 저희가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기, 2기, 3기, 4기, 2학기 사기 끝난 상황에서 그렇게 케이스들이 많지 않아요. 한 회기당 한 20명 정도 데리고 했는데 근데 끝나고 나서 아이들 상태를 보면 확실히 변화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인청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과묵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멘토링에 와도 별로 말을 안 하고 그랬는데 그 2기가 끝나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멘토링에서 말을 거의 안 하니까 막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감상담을 딱 쓰라고 하는데 뭐라고 쓸까 정말 잘 모르겠었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법과 행복하게 공부하는 법 이거 두 개만 사실 되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죠? 스스로 공부하는 법과 행복하게 공부하는 법 행복한 마음으로 이거를 기억하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정말 멘토님한테 감사하다 이런 말을 남기고 얘가 2기를 수료했는데 2기를 수료하고 나서 4기에 또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받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로는 습관이 개혁이 안 되고 좀 짧은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돌아가서 스스로 배운 것들을 해보기에 좀 부족하니까 4기에 또 한 번 나오겠다 해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받은 애가 다시 돌아와 주는 것도 굉장히 희망적인 거잖아요. 그쵸? 되게 한 번 받고 아 진짜 별로다. 2번 다시 안 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아이 심규진이라는 아이는 정말 솔직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가기도 싫었고 느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강을 받고 오면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전혀 안 하던 공부 정말 전혀 안 하던 아이예요. 공부를 전혀 하지 않던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안 하다가 이렇게 펜을 잡고 뭔가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참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지막에 수료식에 감상담을 쓰라고 하면요 정말 되게 다 솔직해요. 선생님이 본다고 해서 막 꾸며서 미화해서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희망적으로 얘기를 써주는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뭔가 우리 원어스 코칭이 이제교육 초기고 다른 막 강남의 그런 비싼 사교육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솔직히 그렇게 막 나은 리소스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뭔가가 있나 보다. 그것이 우리 교법의 강점인가 보다. 그러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이 아이는 초등학생같이 생겼잖아요. 그쵸? 네, 중학생이에요. 근데 되게 공부를 진짜 좀 안 하던 친구였는데 김혜진 선생님이 이 아이를 굉장히 뭐랄까 저의 멘트는 아니었어요. 그냥 들은 얘기인데 이 아이를 정말 붙잡고 그 마음으로 지도한 결과 정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학습 코칭 딱 받고 시험을 2번 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근데 맨 처음 중간고사 때는 별로 이렇게 코칭 안 나오고 대충만 하니까 오히려 더 떨어진 거예요, 성적이. 그래서 근데 거기서 멘토가 되게 좀 낙담하고 멘토 선생님이 지도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좀 꺾일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정성을 보이니까 애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멘토 선생님 나를 포기하지 않네? 열심히 하시네? 이러면서. 그래서 다음 그 중간고사 때 보답하겠다라고 했더니 코칭이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중간고사에 30점이 오른 거예요, 평균이. 그래서 진짜 어린아이에게 이런 마음을 먹도록 하는 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굉장히 시대적 상황이 좋아요. 왜냐면은 자기주도 학습법 전형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학스 코칭에서 지도하는
어떤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그걸 포트폴리오로 기록으로 남기는 거, 이런 요소로 평가해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법 전형으로 이렇게 매뉴얼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어나 국제국어 같은 거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걸로 지금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로 대학에 간 친구의 간단한 인터뷰를 강조했어요. 네, 이때가 종로교당 원학습 코칭 4기 수료식이었는데요. 이 수료식 때 이걸로 대학 간 선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4기 수료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어땠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네. 박수! 안녕하세요. 이기 멘트인데요. 몇 번 왔다 갔다 왔다. 후반이 잘렸네요. 어쨌든. 예, 다운로드가 다 완벽히 안 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들려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원학습 코칭 2기를 잘 참여해서 열심히 들었고, 자신은 지금 중앙대학교 1, 2학번 기계공학과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인천기계공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실업계를 다녔기 때문에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공부하는 환경 같은 게 잘 안 돼서 공부를 하고는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되게 답답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좋은 멘토님 만나가지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런 자기도 그렇게 잘한 거 아니지만 후배들에게 뭔가 하나 그래도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학생 이름은 박상학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잠시 이 얘기만 하고 그냥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지금 교당에 가셔서 해보실 수도 있고, 좀 잠깐 사정이 안 돼서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교무님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학습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항상 좋은 멘토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교무님들이 보시면은 나도 별로 학창시절 때 공부 안 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가질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저도 별로 안 했거든요. 저도 원학습 코칭 하기 전에는 공부 정말 질색했던 사람인데 저는 그냥 운 좋아서 수능 때 막 대박 나가지고 대학은 잘 갔는데, 정말 저도 불행했거든요. 공부를 너무 싫어해서 학창시절에. 그래서 교무님들은 다들 이렇게 전문 출신을 하셨기 때문에 서울예생보다 훨씬 더 어떤 고귀한 무엇을 학생들에게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원학습 코칭 4기에 참가했던 학생 인터뷰인데요. 아이고 시끄럽네요. 네, 진창준이라는 고등학생인데 4기 끝나고 나서 그냥 캠코더를 얼굴에 들이대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화면이 좀 흔들리고 안 좋은데, 제일 좋은 멘토가 누구였냐 물어보니까 교무님이라고 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라고 시킨 강요한 게 아니에요. 네. 자, 이름이 뭐예요? 네, 일단 진창준입니다. 원학습 코칭 들으니까 어때요?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지난 4개월 동안 정말 많은 특강과 멘토링을 통해서 몰랐던 걸 많이 배웠고, 네, 많은 거 해야 되면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어떻게 집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요. 어떤 거를 정리하면서 되새겨보고 쭉 해야죠. 플래너 쓰고. 멘토쌤 어떤 선생님이 더 좋아요? 여자 선생님이 더 좋아요? 교무님 제일 좋아요. 자, 화이팅! 원학습 코칭 화이팅! 원학습 코칭 화이팅!
오케이.